네, 오늘 월마트에 왔습니다. 저번에 월마트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많이 놀라셨었는데 오늘도 많이 썰렁하네요. 물론 지금 저녁이라 그럴까요? 7시 정도 됐습니다. 저녁 7시.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네. 저녁 7시에 월마트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 언론이 선언한 민주주의 더 엔드 끝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를 표명하는 것은 미국 신문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즈는 지지 후보 표명으로 큰 내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에 만평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는 만평으로 플리처상을 받은 바 있는 엔텔 네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먹칠을 한 이 만평의 제목은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2월부터 이 문구를 제호 아래에 붙여왔다. 워터게이트를 특정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한 말에서 따왔다. 민주주의를 밝히는 자긍심을 담은 문구였다. 엔텔 네스는 먹칠한 만평에 이 이름을 붙이며 대선 후보 지지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워싱턴 포스트의 결정을 풍자했다. 10월 25일 윌리엄 루이스 워싱턴 포스트 최고 경영자 CEO는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고 앞으로도 대선 후보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1960년 대선 케네디 대 닉슨 시기의 사설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워싱턴 포스트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결정 과정을 취재해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지난 9월 워싱턴 포스트 임원진과 2013년부터 이 신문을 소유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마이애미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대선 후보 지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 편집위원회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 초안을 마련했지만 제프 베이조스의 결정으로 대선 후보 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같은 결정은 내부 반발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 H.W. 부시와 마이클 두카키스가 맞붙은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 1976년부터 지지 후보를 밝혀왔다. 게다가 CNN은 지지 후보를 표명하지 않기로 한 몇 시간 뒤에 베이조스가 소유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라진의 임원들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트럼프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기상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21명은 윌리엄 루이스의 이번 결정을 끔찍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신문의 근본적 편집 신념을 포기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노조도 중요한 선거를 불과 10일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프 베이조스는 10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냈죠. 이 기고문에서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의회보다 낮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선 후보 지지를 안 하는 것은 매체의 신뢰성 제거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체가 편향되었다는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는 블루 오리진 임원들이 트럼프와 만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 만남과 후보 지지 결정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났죠. 블루 오리진 임원들과 트럼프가 만날 때 어떻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제프 베이조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반발은 거셌죠. 10월 29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25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해제해버렸다. 이 수치는 디지털 구독자의 10%에 해당했다. 신문의 후보 지지 표명은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풍경이지만요. 미국에서는 꽤 오래된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860년에 처음으로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이래 후보 지지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9월 30일 뉴욕타임즈는 일찌감치 해리스 후보 지지를 표명했지요. 후보 지지 표명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해리스 대통령에 대한 후보를 지지한다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지 표명은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와 의견 기사를 분리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는데 후보에 관한 사실 보도를 공정하게 한다는 점을 전제로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 사건이 불거진 뒤에 10월 29일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문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독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문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는 후보 지지글을 쓰는 오피니언 섹션과 뉴스룸은 서로 다른 부서이고 후보 지지 의견은 뉴스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모든 신문이 후보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28년 이후로 대선 후보 지지 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200여 개 신문을 소유한 엘든 글로벌 캐피털은 대선 후보 지지 표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지지를 표명한 언론사는 80곳, 트럼프 지지를 표명한 언론사는 10곳 미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80곳에 대한 언론사 지지를 보고 밀지감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저의 표명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 언론사가 240곳이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언론사는 120곳이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격화되면서 지지 표명을 중단하는 언론사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사주의 입김에 지지 표명이 중단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10월에 로스앤젤러스 LA 타임스에서도 워싱턴 포스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 편집위원회가 해리스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었는데 사주인 생명과학 사업가 패트릭 순시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편집진들이 아마 사퇴를 하고 내부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지지 후보 표명을 둘러싼 논란은 2기 트럼프 정부와 언론 관계를 예견하는 전조로 읽힙니다. 1기 트럼프는 재임 기간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했죠. 2018년 7월에는 많은 뉴스 미디어들이 실로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8월에 미국의 200여 개의 신문사가 트럼프의 언론 인식을 비판하는 공동사설을 게재하기도 했죠. 2018년 11월에는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켜버리고요. 참 이런 예가 참 없었죠. 그 기자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트럼프는 수시로 언론을 향해 공격적 발언을 했고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MBC, MSNBC, 모 회사 컴캐스트에 대해 국가 반역 협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올해 9월에는 자신과 해리스와의 방송 토론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주간 방송사 ABC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11월 6일 풀리처상을 받은 바로 앤텔 넬슨은 워싱턴 포스트에 The
and라는 만평을 올렸습니다. 그림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떠나는 뒷모습을 그렸고요. 그림에는 자유의 빛을 뜻하는 횃불이 꺼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